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오늘은 제가 대인관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것입니다.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보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사진도 올렸습니다. 한 송이 꽃은 유일한 사랑을 나타낸다고 해서 제가 장미 세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이쁘죠? 세 송이는 I love you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요, 갑순이와 갑돌이가 살았습니다.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꿀떡 같았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라는 것입니다. 갑순이는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원치 않는 사람에게 시집을 갑니다.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갑돌이가 생각나서 울었지요. 그러자 갑돌이란 놈, 용기는 없어도 오기는 있다고 화가 나서 갑돌이도 곧바로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한없이 또 울었습니다. 갑순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지요. 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시린 얘기입니까? 서로가 너무 사랑했지만 영원히 남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였습니다. 두 사람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었다면 오늘날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아닙니까? 인간은요, 단 하루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 달려있고 나머지 15%만이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커뮤니케이션은 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갈등, 개인 간의 갈등, 부서 간 장벽, 노사 관계 등이 모두 이 커뮤니케이션 부재에서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4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프로세스에는 1단계 관심 기울이기, 2단계 의사 확인하기, 3단계 공감적 경청, 4단계 자기 표현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심 기울이기입니다. 이 관심 기울이기는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입니다. 관심 기울이기에는 좋은 자세, 온화한 표정, 촉진 반응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70%는 이 관심 기울이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심 기울이기만 잘해도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라는 것은 가까이에서 가장 편리한 자세로 상대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온화한 표정은 호감 가는 따뜻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거나 웃는 표정을 말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신체 가운데에서 가장 표현력이 있고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입니다. 얼굴 표정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촉진 반응은 다른 말로 추임새, 리액션이라고도 하죠. 또 맞장구치기라고도 합니다. 아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허밍, HUMMING라고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을 nodding, NODDING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촉진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와, 네, 그렇군요. 이거를 맞장구의 3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맞장구고요. 두 번째로 상대의 말을 인정하는 맞장구입니다. 맞아. 그러면 그렇지. 역시 그래. 세 번째로 상대의 말을 촉진하는 맞장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설마? 점점 재밌다. 그 다음 상대의 말에 감탄하는 맞장구. 그래요? 멋집니다. 재밌네요. 너무 훌륭합니다.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비언어적 메시지도 있습니다. 관심 기울이기 반대인 무관심도 있습니다. 무관심과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무시입니다. 여러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무시?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무시는 신경은 안 쓰는데 관심 있는 척 하는 게 무시입니다. 그러나 무관심은요, 그야말로 없을 무자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경도 안 쓰이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놈이 영어시험 80점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제발 한 번이라도 80점을 넘어봐라 하는 건 무시입니다. 슬쩍 쳐다보시더니 야, 밥이나 먹어라 하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전혀 엉뚱한 말을 하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무관심입니다. 정중한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관심이란 상황에 따라서 굉장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간 불편하게 지나가는 장애인을 보았을 때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관심을 쓸 경우 그분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남자들 목욕탕에 가면요, 온몸에 호랑이나 뱀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무관심한 행동을 합니다. 겁나니까. 이렇게 무관심한 태도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정중한 무관심입니다. 관심 기울이기 중 좋은 자세, 온화한 표정, 촉진 반응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제 말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신다면 보다 좋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에는 의사 확인입니다. 의사 확인하기. 의사 확인하기는 실수를 막아주는 중요한 대화 스킬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옳게 들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박대리 미안하지만 마트에 가는 김에 담배 에세온 한 값 사다 주시겠습니까? 라는 부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박대리는 그냥 이해하고 나갑니다. 마트에 가서 자신의 물건을 사는데 부탁받은 담배가 에세온인지 에세수인지 에세라이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난처한 입장이 됐네요. 할 수 없이 사장님께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의사 확인 절차를 안 한 결과입니다. 반면 정대리는 똑같은 담배 심부름을 부탁받고 바로 의사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장님, 에세온 한 값 사오면 되죠? 혹시 라이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정대리의 뒷모습을 보는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부하 직원에게 담배 심부름까지 시켜 미안한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정대리는 실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에서 의사확인 절차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의사확인 절차를 안 지켜서 실수를 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남 장소와 시간을 정할 때 그런 착오가 많이 발생하죠.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사람들은 그래도 별 문제가 없지만 성격이 좀 급하고 저처럼 좀 덜렁덜렁한 사람이라면 이 의사확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의 의사확인하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 잘한다고, 너무 가깝다고 쉽게 대답을 합니다. 알았어, 알았다니까? 해놓고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말하죠. 마누라 말은 앞집 똥 깨지는 소리를 듣는다고. 이렇게 작은 문제로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의사확인 절차에는 반복하기, 바꾸어 말하기, 핵심 요약하기가 있습니다. 의사확인 실습입니다. 반복하기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왠지 요즘 살맛이 없다 하면 그대로 왠지 요즘 살맛이 안 난다고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꾸어 말하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정말 짜증난다 하면 아, 너도 직장 생활에 거의 한계까지 왔구나 이렇게 살짝 바꿔서 말하면 됩니다. 핵심 요약하기. 비가 많이 와서 교통이 마비되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면 아, 그래서 납품을 제대로 못했구나. 어쩌겠노. 가자, 내가 한 잔 살게. 아마 친구는 납품 일을 하는 친구였겠죠. 멋쟁이 친구를 가지고 계시네요. 3단계
공감적 경청. 공감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의 내용은 물론 그 내면에 깔린 동기와 정서까지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해한 말을 상대에게 피드백해 주는 것입니다. 이청득심, 이타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청득심은 들어줌으로써 상대의 마음은 얻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타자리는 나와 상대방이 같이 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청을 하면 좋은 점으로 첫 번째,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경청을 하면 상대로부터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감 가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은 경청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청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사람들은 경청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런가? 첫째, 경청은 말하기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둘째, 지식 정보 사회로 변하면서 사람들은 말하는 선수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하기와 듣기의 속도 차이입니다. 사람은 1분에 250단어를 말하는 데 비하여 듣는 속도는 1분에 500단어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는 250단어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경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말하기는 배웠지만 경청하는 법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경청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청의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입을 닫으시면 됩니다. 일단 내 입을 무조건 닫으세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 경청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한다거나 또는 식당에서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도중에 사장님 여기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이러한 말을 중간에 끼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오늘부터 나는 경청 훈련소에 입대했다고 생각하시고 연습, 또 연습, 끈질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경청 훈련은 해병대 지옥 훈련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공감 경청 요령입니다. 나는 무엇을 이해합니다. 뭐뭐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엇을 충분히 공감합니다를 자주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표현입니다. 4단계 자기 표현하기. 상대방의 말의 내용, 감정, 생각, 느낌 등을 파악하여 정직하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표현하기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대화 스킬입니다. 여기에는 유메시지와 아이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메시지는 상대를 주어로 하는 말로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네가 했잖아, 네가 그랬잖아,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메시지로 말하는 것이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메시지로 말할 때는 다음에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상황을 정직하게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나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는 안 하고 게임에 열중하는 아이에게 너 지금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게임만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메시지입니다. 아이가 바로 게임을 접을까요? 아닙니다. 약속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문을 팍 닫고 나갈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아이메시지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게임에만 몰두하니까 성적이 떨어질까봐 엄마는 걱정이 됩니다. 너무 훌륭한 엄마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메시지를 적극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이메시지 사용 언어입니다. 여기서 제가 나의 느낌을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런 연락 없이 새벽 2시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면
당신에게 나쁜 일이라도 있지 않았나 해서 매우 걱정이 되고 화도 납니다. 정말 훌륭한 아내 아닌가요? 남편 반응은 어떨까요? 뼈저리게 뉘우칠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메시지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이메시지 실습입니다. 이대리가 환자의 불만 처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항변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강조한 친절 캠페인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아서 뭐라고요? 서운합니다. 10시가 넘어서 출근을 하면 업무 지시가 어려울 것 같아서 뭐라고요? 걱정이 됩니다. 자네가 근무 시간에도 계속해서 신문을 읽고 있으니까 의논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어 뭐요? 불편합니다. 아이 메시지입니다. 박미숙은 직장 내에서 선배를 만나도 아는 척조차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 이러한 태도의 김영수는 평소에 불쾌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또 복도를 지나다 마주쳤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간다. 이 메시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박민숙 씨, 이리 좀 와봐요. 왜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박민숙 씨는 저를 보고 매번 모르는 척 하니까 제가 선배로서 어떤 실수라도 하지 않았나 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민숙 씨는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것입니다. 또 부하 김영철 씨에게 자료 정리하는 일을 부탁했다. 그러나 자료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퇴근했다. 내일 김영철 씨에게 꼭 한마디 해주고 싶다. 처음부터 아이메시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는 시급을 다투는 일이었는데 일 처리도 하지 않고 퇴근을 해서 제가 늦게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는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와, 이런 상사가 있습니까? 정말 존경받는 상사 아닌가요? 동료에게 어제 너의 전화를 받고 정말 기뻤어. 사실 그땐 기분이 우울했었는데 너와 이야기를 하고 나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지 뭐야. 자녀에게 얘야, 엄마는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꾸벅 인사하고 엄마에게 꼭 안길 때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진단다. 부하에게 김미영 씨가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 때 미영 씨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믿음직스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게임만 하는, 그 다음에 술 먹고 새벽 3시에 들어왔을 경우에 아이메시지, 이 두 가지는요 머리에 외우세요. 외워놓으면 비슷한 그런 상황이 터지면 이걸 적용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퇴근 시간 임박해서 업무 지시를 하는 상사에게, 또 모임에서 지나치게 말이 많은 친구에게, 이 두 가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해봤습니까?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퇴근 시간 임박해서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시면 저 개인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또 친구야, 이 모임에서 네가 지나칠 정도로 말이 많으니까 너를 아끼는 친구로서 부담스럽고 걱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복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4가지 프로세스, 관심 기울이기, 의사 확인하기, 공감적 경청, 자기 표현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관심 기울이기에는 좋은 자세, 온화한 표정, 촉진 반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확인에는 반복하기, 바꾸어 말하기, 핵심 요약하기가 있습니다. 공감적 경청에는 이해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를 자주 사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조온촉 반바핵 이안공, 괜찮습니까?
호감 가는 멘트라고 했는데요. 상식 같은 말이지만 제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미소 인사라는 것은 눈을 맞추고 미소 주면서 소리내어 인사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호멘지 인사,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요. 호멘지는 반드시 호칭을 부른다. 인사와 지원 인사 하나 추가라는 것입니다. 감탄으로 호칭을 부르세요. 아니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만난 듯 부르시라 이 말입니다. 안반고미사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입니다. 여기에 이것만 하지 말고 여기에 1+1 하듯이 지원 인사를 하나 추가라는 것입니다. 지원 인사는 해인사입니다. 헤어스타일, 인상, 사복. 사복은 복장이죠. 여러분들이 추가 인사, 지원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합천 해인사라고 정했습니다. 더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됩니다. 돈 보스코스가 한 말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